한국인은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만큼 행동이 빨라요. 비행기 카운터를 오픈하면 한국인 승객들이 체크인에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체크인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눈치가 정말 빨라요. 기내식을 옮겨 담고 준비하는 소리만 들려도 미리 자신의 자리에 테이블을 세팅해 놔요. 그리고 한국인 승객들은 매우 친절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에서 25년간 일해온 한 프랑스 매니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대해 새로운 자부심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 VIP 라운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죠. 이곳에서 25년간 매니저로 일해온 피에르 라크루아는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8살의 그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기업 VIP들을 수없이 응대해왔고 그 경험으로 나름의 국가별 고객 분류법을 완성했다고 자부했어요. 독일 고객들은 정확함 그 자체입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는 반드시 도착하죠. 프랑스 고객들은 역시 세련됨이 몸에 배어 있고 이탈리아 고객들은 열정적이면서도 감정 표현이 풍부해요. 피에르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분석을 자랑스럽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아온 경험에 대한 확신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그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한국이요? 글쎄요, 별 볼 일 없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아닌가요? 경제 규모도 그렇고 국제적 영향력도 제한적이죠. 우리 라운지를 이용하는 한국 고객들도 많지 않고요. 피에르의 이런 생각은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나름대로 각국의 경제 지표와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사실 피에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라운지를 이용한 한국 고객의 수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언론에서 접하는 한국 관련 뉴스도 제한적이었거든요. 게다가 프랑스 사회에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죠. 피에르는 자신의 이런 판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날도 피에르는 평소처럼 라운지를 둘러보며 고객들의 만족도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독일 기업인들은 예상대로 조용히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고 프랑스 외교관들은 우아하게 와인을 음미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탈리아 관광청 직원들은 활기차게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그의 예상 범위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 분석이 맞아. 피에르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그의 확고했던 세계관을 뒤흔들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25년간 쌓아온 자신감과 오만함이 산산조각 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 운명적인 날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던 주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VIP들이 파리를 찾아왔고 라운지도 그 어느 때보다 바빴어요. 피에르는 아침 일찍부터 직원들과 함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전 10시 30분경 한 명의 동양인 남성이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차분한 인상의 그 남성은 한국의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피에르는 예약 명단을 확인하며 생각했죠. 아, 한국 고객이군. 뭐 별다를 건 없겠지.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 임원은 약속된 시간보다 정확히 5분 일찍 도착해서 조용히 대기석에 앉았어요. 다른 VIP들처럼 직원을 부르거나 특별한 요구사항을 제기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지나가는 청소 직원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피에르는 이런 모습을 보며 약간의 당황감을 느꼈어요. VIP 고객이 청소 직원에게 인사를 하다니. 그는 25년간 일하면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VIP들은 직원들을 당연한 서비스 제공자 정도로 여겼는데 이 한국 고객의 태도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약 1시간 반 정도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그 임원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였죠. 그는 자신이 사용했던 테이블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한 커피잔을 트레이에 올려놓고 흘린 커피 자국도 휴지로 닦아냈어요. 심지어 의자까지 원래 자리에 정확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피에르는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VIP 고객의 행동인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경험한 VIP들은 자신이 사용한 공간을 직접 정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런 일을 해주는 직원들이 있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피에르는 하루 종일 그 한국 임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후 몇 주가 지나면서 한국 고객들의 방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파리를 거쳐가는 한국 비즈니스맨들이 많아진 거죠. 피에르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두 번째로 온 한국 고객은 한 대기업의 부사장이었는데 그 역시 첫 번째 임원과 비슷한 행동을 보였어요. 대기줄에서 나이 많은 승객에게 자연스럽게 순서를 양보했고 라운지 직원들에게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인사를 했죠. 물론 직원들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한국 고객은 젊은 스타트업 대표였어요. 그는 라운지에서 화상회의를 해야 했는데 다른 고객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가장 구석진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회의 중에도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이야기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에는 주변에 앉아있던 고객들에게 혹시 시끄럽지 않았나요? 라고 영어로 조심스럽게 물어보기까지 했죠. 피에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점점 더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다른 국적 고객들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독일 고객들도 질서정연하긴 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이었다면 한국 고객들은 따뜻한 배려가 묻어나는 질서였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한국 고객들의 시간 준수였습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고 출발 시간도 정확하게 지켰어요. 피에르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 고객들 중에서 지각을 하거나 약속을 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특별했던 점은 그들의 소비 패턴이었어요. 라운지에서 제공되는 음식이나 음료를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이용했죠. 반면 일부 다른 국적 고객들은 공짜니까라는 생각으로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자 피에르의 생각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특성이 아니라 뭔가 공통적인 특징 같은데 그는 이제 한국 고객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우연이 아니라 일관된 패턴이라는 것을요. 호기심이 생긴 피에르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지표들을 만들어서 국가별 고객들을 비교해보기로 한 거죠. 주말을 이용해 지난 6개월간의 고객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분석한 것은 시간 준수율이었습니다. 예약된 시간에 얼마나 정확하게 도착하는지, 그리고 출발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측정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고객들의 시간 준수율은 무려 98%였거든요. 그동안 가장 정확하다고 여겨졌던 독일 고객들도 93%였는데 한국이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인 거였어요. 두 번째는 불만 제기율이었습니다. 라운지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항의를 한 비율을 조사해봤죠. 놀랍게도 한국 고객들의 불만 제기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다른 국가들이 평균 5에서 10%의 불만율을 보인 것과는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세 번째로 분석한 것은 시설 이용 상태였어요. 고객들이 사용한 후 테이블이나 의자, 화장실 등이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되는지를 점수로 매겨봤습니다. 여기서도 한국 고객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심지어 청소 직원들도 한국 고객들이 사용한 자리는 거의 청소할 게 없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네 번째는 직원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거나 정중하게 대하는 정도를 평가해봤어요. 한국 고객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고 심지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짓으로라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피에르가 가장 놀란 것은 팁 문화였어요. 프랑스는 팁이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VIP들이 서비스에 만족하면 팁을 주곤 했죠. 그런데 한국 고객들은 팁을 주지 않는 대신 감사카드나 정중한 인사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인색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문화에서는 팁을 주는 것이 오히려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니 명확한 결론이 나왔어요. 한국 고객들은 모든 지표에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한 개인차가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였던 거죠. 피에르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항공업계에도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각국 정부의 봉쇄 조치로 수많은 항공편이 취소됐고 파리 공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피에르가 관리하는 VIP 라운지 역시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죠. 문제는 이미 예약된 수백 명의 승객들에게 갑작스러운 항공편 취소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환불이나 일정 변경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이었죠. 피에르와 직원들은 말 그대로 전쟁터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각국 고객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미국 기업인들은 즉시 변호사를 언급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일부 유럽 고객들은 큰 소리로 항의하며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했죠. 중동 지역 고객들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했고, 일부는 협박에 가까운 말까지 했어요. 라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피에르는 30년 항공업계 경력에서도 이런 극한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욕설과 위협을 듣고 있었고, 몇 명은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도 한국 고객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한국 기업의 사장은 취소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희는 기다릴 테니까 직원분들 안전을 먼저 챙기세요. 다른 한국 고객은 더 나아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항공사도 어려운 시기인 걸 알고 있어요. 취소 수수료를 내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여행이 가능해지면 우선적으로 예약해 주실 수 있나요? 피에르는 이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피해를 당한 고객이 오히려 수수료를 내겠다고 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심지어 한 한국 대학 교수는 직원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의 이런 배려는 다른 국적 고객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피에르는 자신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그가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품격과 배려는 그 어떤 강대국 국민들보다도 숭고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이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각국이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한 2020년 하반기 공항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복잡한 방역 절차와 서류 확인, 그리고 엄격한 격리 규정들이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번거로운 절차에 불만을 표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승객들은 이번에도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방역 서류와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PCR 음성 확인서, 백신 접종 증명서, 격리 계획서까지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심지어 여분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개인별로 준비해와서 다른 승객들과 나눠 쓰기도 했습니다. 피에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한국 의료진 팀이었어요. 유럽 의료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파리를 방문한 그들은 자신들만의 완벽한 방역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마자 자신들이 사용할 공간을 소독제로 닦고 다른 승객들과의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켰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격리 기간 동안 보인 태도였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14일 격리 지침을 완벽하게 따랐을 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호텔 방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지냈죠. 한국 승객들의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 승객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방역 지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격리 중에도 몰래 외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심지어 호텔 직원들에게 규정을 어겨달라며 뇌물을 제시하는 승객들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피에르는 한국인들의 집단적 규율 의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는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한국 기업 임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배웠어요.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켜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은 피에르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피에르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단순한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피에르는 라운지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온 사업가와 프랑스 외교관이 여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즘 한국 여권이 정말 부럽더군요. 독일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보다 많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프랑스 외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한국 여권이 전 세계 최상위권에 랭크됐거든요. 거의 190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대화를 들은 피에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여권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그는 즉시 사무실로 돌아가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헨리 앤 파트너스에서 발표하는 여권 파워 인덱스를 확인해보니 정말로 한국이 최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피에르는 의아했어요. 여권의 힘은 보통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정치적 영향력과 직결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영토나 인구 면에서 유럽의 주요국들보다 작은데 어떻게 여권 파워에서는 이들을 앞설 수 있었을까요? 궁금증이 생긴 피에르는 더 깊이 조사해봤습니다. 여권 파워가 결정되는 요인들을 하나씩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여권의 힘은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신뢰도, 범죄율, 불법 체류율,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평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해당 국가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였어요. 불법 체류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방문국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그 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피에르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구나. 그동안 라운지에서 봤던 한국 고객들의 모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들의 행동이 바로 한국 여권 파워의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해외에서 보여준 품격 있는 행동들이 축적돼서 국가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 결과 한국 여권이 세계 최고 수준의 파워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이 깨달음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는 자신의 편견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자신의 무지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절감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영토의 크기나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품격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피에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난 25년간 자신이 얼마나 표면적인 기준으로만 나라들을 판단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 대한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피에르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라운지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한국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 한편에는 한국 전통차 코너를 마련했어요. 녹차, 유자차, 인삼차 등을 준비해두고 한국 전통 다과도 함께 제공했죠. 처음에는 동료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고 의아해했지만 피에르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더 나아가 직원들에게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죠. 한국 고객들이 모국어로 인사를 받았을 때 보이는 놀라움과 기쁨의 표정은 정말 값진 것이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고객들의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재방문율도 크게 증가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한국 고객들이 파리공항 VIP 라운지를 찾게 됐다는 점이었죠. 매출 증가는 덤이었습니다. 피에르의 변화는 개인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대학생인 아들 앙투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앙투안, 너도 이제 전공을 정해야 할 시기잖아.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아빠? 한국어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내가 25년 동안 항공업계에서 일하면서 본 것 중에서 한국만큼 존경스러운 나라는 없었어. 앙투아는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놀랐어요. 아빠가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다니 정말 의외네요. 응, 나도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나서야 알았어. 한국은 미래를 여는 중요한 나라가 될 거야. 경제력도 그렇고 문화적 영향력도 그렇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품격이 남다르거든. 피에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의 진짜 힘을 아니? 그건 정부나 제도의 힘이 아니야. 바로 국민 개개인의 품격에서 나오는 거야. 해외에 나가서도 자국의 명예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시민의식 말이야. 그날 이후 앙투아는 정말로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피에르는 파리 공항에서 가장 존경받는 매니저 중 한 명이 됐습니다. 그의 라운지는 한국 고객들 사이에서 파리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죠. 그리고 그 성공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피에르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 여권의 진짜 힘은 외교적 협상이나 경제적 영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국민 개개인이 보여주는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나라와 국민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